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팝송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노트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대중 강의 두 파트를 했습니다. 아마 그 2시간 반 동안 이제 K-팝에 대해서 연도별로 흐름을 쫙 해놨죠. K-팝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라는 거 알고 계시고, K-팝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판서를 빼곡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도 흐름상, 연도 중심으로 60년, 50년대 이전 중심부터 지금까지 연대기로 이제 우리나라 가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팝을 들어가서부터는 좀 바빴죠. 거의 30분 안에 빨리 끝낸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뮤지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뮤지션 위주로, 뮤지션을 기준으로 10팀을 설명을 해드리고 노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팝송도 지극히 주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다만 뼈대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참고로 해서 제가 참고 자료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교과서를 참고를 했는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제 판서 기준이 음악 교과서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르고 이 책에는 이 뮤지션이 어떤 뮤지션인지에 따라서 장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음악 교과서 위주로 장르별 기준으로 구성을 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J-팝은 일본 대중가요였죠. 이번에는 이제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기준으로 해서 뮤지션을 다뤄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달리 장르를 기준으로 해서 장르, 블루스면 블루스, 락앤롤이면 락앤롤, 발라드면 발라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길면 안 되니까 빨리 서론 길면 안 되니까 오늘 편집할 건 많아지겠네요. 예, 일단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블루스라는 장르는 재즈의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도, 레 플랫, 죄송해요.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노트를 사용하는 재즈 장르 중 하나입니다. 이 블루노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도, 레, 미 플랫, 파, 솔 플랫 맞지요? 그 다음에 솔, 시 플랫, 이런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블루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그 12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도, 레, 미 플랫, 파, 솔 플랫, 솔, 시 플랫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블루노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르가 블루스라고 합니다. 그럼 잠깐만 봅시다. 우리가 블루스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19세기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보면 국민학파면 국민학파, 아니면 인상주의면 인상주의, 뭐 여러 클래식 작품들도 생겼지만 19세기 때는 또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구전된 노동요가 있었어요. 이 노동요에서 20세기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블루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흑인 노예들이 같이 불렀던 노동요 있죠. 예, 그런 노동요가 그 노동요를 유래로 해서 시작된 것이 블루스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사와 멜로디의 진행에서 다양한 즉흥 연주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재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의 노동요와 그리고 지금 여기 블루스, 그 다음에 렉타임, 그 다음에 클래식,
흑인 연가가 짬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렉타임은 또 무슨 뜻이냐? 불규칙적인 리듬과 엇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재즈 피아노를 듣다 보면은 뭔가 엇박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죠. 예, 이것이 바로 렉타임이 아닐까 싶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블루스도 블루스지만 우리가 이 재즈 하면 또 생각나는 뮤지션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재즈 하면 또 생각나는 뮤지션이 엄청 많은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뮤지션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이 누구예요? 그렇죠. 흑인 가수죠. 흑인 가수고 재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뮤지션이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hat a Wonderful World, 이 곡이 되겠죠. 이 곡이 거의 루이 암스트롱 거의 말년기에 나왔던 노래라고 해도 무방한 곡인데 이 곡이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은 진짜 흑인이다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 미국 사회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가 심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흑인들을 괴롭히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맞서서 싸움박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정의감에 또 불타가지고. 근데 반전은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예배 시간에는 일단 싸움 그만두고 교회 갔다 올게 이러고 교회 마치면 또 싸우러 가고 백인들한테 싸우러 가고 이러한 기질이 좀 양아치 기질이 좀 있었던 분이 바로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스캣. 아시죠? 스캣. 재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캣. 스캣이라는 게 뭐냐? 스캣이라는 건 가사 없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페라 시간에는 레치타티브를 배웠잖아요. 그거는 말하듯이 노래 부르는 거고 스캣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가사 없이 노래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유래됐냐면 스캣이 루이 암스트롱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무방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요. 재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색소폰 아닙니까? 색소폰을 자기가 부르다가 모르고 떨어졌어요. 떨궜어요. 떨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센스껏 공연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센스껏 입으로 색소폰 부는 거, 브라스 부는 거를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캣의 시작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재즈하면 스캣맨이 또 빼놓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블루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컨트리 뮤직입니다. 블루스는 이제 거의 흑인 음악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무방하고 있다면 컨트리 뮤직이란다. 컨트리 뮤직은 한번 볼까요? 이 컨트리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미국 농촌에 살던 백인들의 대중음악. 악에서 시작된 장르가 컨트리 뮤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3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에 나오는 장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교과서에서는 락앤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락앤롤이라 적을게요. 근데 저는 락이라고 적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기 위함도 있고요. 락앤롤 한번 볼게요. 락앤롤 하면 우리가 밴드 음악이 생각나죠. 사운드 그룹, 밴드 음악이 생각나죠. 그 음악이 바로 락앤롤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빠른 템포와 강한 비트의 정열적인 거친 음악이라고 판선 안 할게요. 왜냐하면 뮤지션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락앤롤 같은 경우는 리듬 앤 블루스와 컨트리 뮤직, 여기 컨트리 뮤직을 짬뽕 시켜 놓은 것이 바로 락앤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락앤롤과 관련된 뮤지션 세 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분 되게 유명했죠?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입이 아파요.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공연 떴다 싶으면은 그렇죠. 공연 떴다 싶으면은 완전 자지러지는 되게 어마무시한 뮤지션이었죠. 하운드 도그. 하운드 도그라는 곡이 있고요. 또 Love Me Tender 라는 곡이 있죠. 텐더 맞아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운드 도그 같은 경우에는 락앤롤의 대명사인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운드 도그도 유명했고 러브 미 텐더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왜냐하면 솔로 가수니까 기타 치면서 열심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되게 유명했던 명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소개를 했고요. 자, 이 두 번째는 여기다가 적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왜냐하면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아주 핫한 그룹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밴드가 생겼어요. 그 밴드명이 바로 무엇이느냐 하니까 더 비틀즈라는 어마무시한 밴드가 생겼죠. 1962년도에 데뷔를 해서 1960년대 초반에 결성을 해서 63년도에 데뷔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비틀즈 같은 분들은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 비틀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과연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비틀즈. 비틀즈의 멤버는 4명 있죠. 4명. 누구 있을까요? 바로 폴 맥카트니,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 4분입니다. 조지 해리슨은 특히 또 베이스 기타를 치신 분이고 링고 스타는 드럼을 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 링고 스타의 아들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또 Don't Look Back in Anger라든지 Whatever라든지 많이 또 이름을 알렸죠. 그건 제가 판서 안 할 거라서 지금 얘기할게요. 그리고 비틀즈는 되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이 히트곡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되게 유명했는데 데뷔 앨범 낼 때 존 레논이 작곡한 플리즈 플리즈 미라는 플리즈 플리즈 미 라는 곡으로 데뷔를 1963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존 레논이 작곡한 곡이기도 한 이 플리즈 플리즈 미는 원래 로이 오비슨 Only the Lonely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인데 너무 비슷해서 표절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레퍼런스가 강해서 원래는 이렇게 신나지 않았다 그래요. 신나게 한 것은 이제 멤버들끼리 모이고 거기에 있는 세션들하고 거기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같이 이제 회의한 결과 나온 곡이 바로 플리즈 플리즈미예요. 그래서 화음도 그때 생기고 하면서 비틀즈가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적을게요. All my loving. 그 다음에 그래, 페니레인. 페니레인도 발표를 했고요. Love me do도 있고요.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는 우리 또래 애들은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리메이크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Come together. I wanna hold your hand. 너무 많아요. I wanna hold your hand. 그래,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적을게요. 너무 많네, 이거. 그만큼 비틀즈는 데뷔하고 나서 3년 내내 비틀즈가 거의 빌보드 석권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해체하고 나서 10년 뒤에도 이분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 돼버렸어요. I want to hold your hand 라는 곡도 썼고요. Come together 적자. Come together 또 썼고요. 그래, All you need is love. 이라는 곡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또 오브라띠 오브라따. 이거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오브라띠 오브라따 like ocean. 그래서 너무 유명한 탓에 이게 팝송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유명해진 곡이에요. 오브라띠 오브라따 이것도 있고요. 아까 페니레인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페니레인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자꾸 멤버들이 자꾸 말을 탑니다. 강남 스타일도 알고 말을 타요. 그래서 페니레인이라는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Something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Something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 또래들 누구 떠오르냐? MZ세대들 손. Something 하면 걸스데이 안 떠오르냐? 솔직하게 말해라. 떠오르잖아. Something 하면. 그건 2013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기 비틀즈의 Something 하면 또 유명한 곡이에요. 이것도 베이스 소리도 기가 막히게 조지 해리슨이 잘 쳤고 겁나게 비빈 곡인데 이때 Something 나왔을 때 당시가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Get Back. 이때 Get Back도 발표했죠? 네. 이때 발표했을 당시. 그리고 또 있다. 이 발표하기 전에 또 유명한 곡 하나 있다. 이거를 내가 빼먹으면 안 되지. 바로 Hey Jude. Hey Jude. 일단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Hey Jude 나왔을 당시가 1968년으로 알고 있는데 비틀즈가 왜 해체됐는지를 제가 Hey Jude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이 비틀즈 멤버잖아요. 폴 맥카트니랑 존 레논이 거의 절반 이상을 히트곡을 다 만들어내요. 그 중에 존 레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신시아랑 같이 부부예요. 같이 부부인데 갑자기 어차피 신시아랑 아들이 줄리아예요. 아들이 줄리아 레논인데 아들 줄리아 레논도 낳아놓고 이 상황에서 얘네들하고 안 만나기 시작해요. 존 레논 물론 활동하느라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안 바쁘더라 하더라도 존 레논하고 신시아 레논하고 줄리아 레논하고 같이 또 밥 먹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 레논이 갑자기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왜? 줄리아 레논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새 여자가 좋은 거예요. 낯선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하러 온 오노요코라는 분하고 사귀게 되면서
이 신시아하고는 그냥 헤어지고 이혼하고 오노요코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이좋게 꽁냥꽁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아빠가 안 와. 줄리아 레논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사요. 하도 엄마한테 막 신시아 레논 엄마한테 막 울어사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아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런 거 없어. 딴 여자 만나가지고 겁나 꽁냥꽁냥거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시아 레논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폴 맥카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멤버니까 알 거 아니에요. 존 레논이 요즘도 활동을 하는데 자꾸 집에 안 온다. 줄리아 레논은 되게 보고 싶어 한다, 아빠를. 이런 거를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울어 제껴 사니까 폴 맥카트니가 이때 영감이 빵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헤이 주드예요. 그래서 헤이 주드 발표를 하고 샤우팅을 존 레논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했죠. 아니 가정도 있는 놈이 새 여자 사귈 그런 꼬라지가 뭐냐 하면서 엄청 대놓고 앞담을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틀즈 멤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기, 특히 존 레논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존 레논이 또 새 여자친구인 오노요코를 굳이 구태여 녹음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것들끼리 또 놀아 제껴 샀고 이러니까 3명 멤버들이 얼마나 눈꼴이 싫었겠어요.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 나온 곡이 저기 페니레이 something 뭐 get back 뭐 come together도 그때 나왔을걸요? 오브라타도 그때 나왔겠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녹음한 곡이 있어요. 앨범 순서는 아마 이게 먼저일 거예요. Something하고 Get Back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나온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라는 이 Let It Be예요. Let It Be가 1970년도에 제가 적어볼게요. 이 Let It Be가 1970년도에 나왔어요. 연도수를 적는 이유가 있어요. Something Get Back은 제가 알기로는 1969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앨범 녹음할 때는 Let It Be를 먼저 녹음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게 요 두 곡 안에 있는 요 두 곡을 작업해요. 이거 다음에 작업했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도 이제 멘붕이 오니까 왜요? 멘붕이 오니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애플 레코드사 또 자기들이 또 인기 있으니까 또 애플 레코드사를 저것들이 또 창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것들끼리 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애플 레코드사는 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제 저것들끼리 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처럼. 누가? 폴 맥카트니까 저처럼 엄마를 어릴 때 잃었어요. 근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레리비예요. 그래서 만든 게 레리비라는 곡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걸 먼저 녹화하고 이제 마지막 앨범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앨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작업한 앨범을 먼저 내고 나서 레리비에 나오는 앨범을 그 뒤에 1970년도에 내게 된 거죠. 해체 발표할 때. 그래서 이때 당시 앨범 표지 보시면 비틀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거리를 그러니까 4명이서 건널목을 걸어 다니는 그 풍경이 있어요. 그 풍경이 보면 꼭 폴 맥카트니만 혼자서 신발 안 신었어요. 왜 신발 안 신었어요? 팔에 땀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안 신었는데 그걸 또 존 레논이 또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존 레논도 하얀 옷을 입고 지도 튀는 옷 입었는데 정작 언론들은 폴 맥카트니의 발을 봤다. 그래서 그 앨범 표지에 나왔던 곡이 그 앨범 안에 나왔던 수록곡이 Something하고 Get Back
썸띵하고 겟백 맞나?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일단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1970년도 4월 달에 비틀즈는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래리 비가 탄생하고 해체를 하고 존 레논은 그 다음 연도에 Imagine이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Imagine이라는 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이 진짜 그러니까 비구독자분들 중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제 유튜브 콘텐츠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어요. 그냥 제 성격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존 레논이 활동하면서 트로질스 많이 했어요. 1965년도에 뭔 소리를 찌끄렸냐면 그때 당시 영국은 청교도 사상이 엄청 짙어 있는 기독교 중에 청교도 사상이 엄청 짙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 문화 속에서 나온 발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비틀즈가 인기가 더 있다라는 발언을 한 탓에 그놈의 자식이 그런 말을 한 탓에 비틀즈는 1965년도 이후부터는 공연을 안 하게 돼요. 공연 안 하고 앨범 발표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도에 자기 애플 레코드사 건물 옥상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공연을 했죠. 예.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틀즈의 일화입니다. 예.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도서관에서 알아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뮤지션입니다. 바로 퀸입니다. 아, 이것도 오늘 1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이 퀸 하면 또 프레디 머큐리 그분 보컬이고요. 브라이언 메이 기타 치는 브라이언 메이 그 다음에 베이스 치는 존 디콘 드럼 치는 로저 테일러가 있죠. 이 네 분 다 작곡 실력이 어마무시해요. 또 노래 디자인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고요. 그 이분들 학벌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학벌 속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1973년도에 데뷔를 해서 Keep Yourself Alive를 발표를 했는데 대차게 망했죠? 예, 대차게 망했어요. 그러다가 2집도 안 되다가 3집 때 킬러 퀸을 발표하게 됩니다. 킬러 퀸. 그래서 킬러 퀸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퀸이라는 밴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집 앨범이 나왔는데 4집 앨범에 나온 6분짜리 곡이 퀸의 인기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UK 차트 1위인가 빌보드 차트 1위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곡이 바로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아, 그 곡 있잖아요. 마마우. 그 곡. 죄송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1975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기에 몰아서 나온 곡이 바로 무슨 곡이 있냐면 바로 Somebody to Love입니다. 진짜 오버 더빙 해가지고 완전 합창곡을 만들었다니까요. 6분짜리 곡인데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퀸이라는 이 멤버가 쓴 곡들은 발표한 곡들은 우리가 락을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축구 덕후들은 퀸의 노래 들으면 열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일단 이걸로 흥행에 성공하고 나서 나온 곡이 Somebody to Love입니다. 네, Somebody to Love가 발표가 됐고요. Somebody to Love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앨범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두 곡은 퀸의 일단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퀸 하면 생각나는 두 곡이 이 곡이 아니에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오히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랩소디 씨. 자, 정신 챙겨 혜성아. 랩소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두 곡이 제일 유명합니다. 퀸 하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렇죠.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브라이언 메이가 쓴 We Will Rock You랑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가 쓴 무슨 곡? 그렇죠. 이 곡은 대문자로 적을게요. We Are the Champion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야, 이 곡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가요 중에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급으로 되게 좋은 곡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퀸하면 이 두 곡이 떠오를 만큼 되게 유명해요. 하여튼 이 곡도 되게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여기 내 적었나?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앨범 냈는데 앨범 명이 재즈예요. 근데 재즈가 아니야. 그냥 지 마음대로 재즈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앨범에 또 우리가 또 알만한 노래 있죠.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really good time I feel like 하면서 피아노 반주라는 프레디 머큐리가 전주 없이 바로 무대보러 들어가는 곡이 바로 Don't Stop Me Now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음악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Don't Stop Me Now 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 맞다. 원래 재즈였나? 그 다음 맞다. 또 79년도 재즈는 78년도에 나왔어요. Don't Stop Me Now는 78년도에 나왔고 79년도에 나오는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Another One Bite. Another one bite the dust. Another 맞죠? Another one bite the dust. 이 곡의 탄생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Another one bite the dust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원래 수록곡이 싫을까 말을까 고민을 했던 곡이래요.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구가 아니고 친했던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동생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이 일단 자기 퀸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전작에 나왔던 곡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색깔하고 전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70년대 당시 퀸만 해도 80년대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데 70년대 당시에 퀸은 7, 80년대 활동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고민을 깨주신 분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무조건 넣어라. 대박 날 거다 해서 넣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 Another One Bite the Dust 라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앨범 안에 있던 노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 나이스킨데 네, 요 안 적어놨나? 너무 많아서 바로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거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가 통기타 띵디링딩 하면서 치는 곡 있잖아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맞는 것 같은데 이 곡도 이 앨범에 속해 있던 곡이에요. 이 곡도 일화가 있어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왜냐하면 이 곡을 작곡했을 때 프레디 머큐리가 엘비스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떠오르면서 샤워하다가 5분 안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메이를 빼고 다 연락해가지고 이 세 명이서 다 싹 다 작업을 한 거예요. 브라이언 메이는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브라이언 메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작업한 곡이 있는데 그 기타 너는 그 기타 솔로만 해달라. 그래서 기타 솔로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프레디 머큐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5분 만에 작곡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작업했던 곡이 바로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Under Pressure, Radio Gaga, 또 Hammer to Fall이라는 곡이 있는데 특히 레이디오 가가는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예명이죠. 레이디 가가 예명이에요.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는 예명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곡이 바로 퀸의 레이디오 가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I was born to love you 하고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곡들도 우리나라 광고에서 유명한 곡이죠. 예. Too much love will kill you 하고 I was born to love you 같은 경우는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 이제 이미 간호금 해놓은 거를 이제 퀸 나머지 3명 멤버들이 덧붙여가지고 95년도에 발표한 곡이 그 두 곡이 되겠습니다. I was born to love you 하고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안 적게요. 그것까지 적으려면 지금 시간이 다 돼갈 것 같아서 이 곡들 외에도 유명한 곡들 많아요. 그래서 그 곡들까지 포함해서 퀸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TV에 자주 BGM으로 많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예능의 BGM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고 비록 락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웬만한 퀸의 대표곡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것이 TV에 엄청 노골적으로 퀸의 노래를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 퀸에 대한 히트곡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울 뮤직이 있는데 이 소울 뮤직이라는 장르는 미국 흑인의 가스펠과 리듬 앤 블루스에 뿌리를 두었다는데 예로 엘튼 존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 락앤롤에서 엘튼 존을 넣어버릴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엘튼 존. 엘튼 존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뮤지션이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두 곡을 추천해주고 바로 다른 뮤지션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1970 몇 년도 6년도에 나왔을걸 아마 이게 바로 이름하여 Sorry seems to be 뭐야? 네, 헷갈렸어요. Be a hardest word. What am I do? I make you love me. 하면서 나오는 Sorry seems to be a hardest word. 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온킹 OST의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는 장면 있죠. 거기에 나왔던 음악이 어떤 곡이냐면 바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게 94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이 곡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곡을 추천을 해주고 헤비메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메탈. 자, 헤비메탈. 이 헤비메탈은 유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원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헤비메탈이라는 용어는 히피 그룹 스테픈 올프, 그 다음에 1968년에 발표한
Born to be Wild라는 곡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그 가사 속에 그 가사 속에 구절에 헤비메탈이라는 그 가사가 등장이 된대요. 그리고 이 스테픈 울프 이전에는 히피 소설가 윌리엄 바로우의 작품 네이키드 런치에 헤비메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된 것은 1970년대 록 평론가인 레스터 뱅스가 자주 사용하면서부터 헤비메탈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페인트 일락 만화책으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비메탈이라는 이 장르를 한번 볼게요. 헤비메탈. 락보다 더 강렬한 사운드를 내고 있는 장르인데 과격한 락 사운드에 긴 머리에 가죽책 기세, 거친 패션, 시끄러운 사운드라고 적혀져 있네요. 제 노트에는. 그럼 이 헤비메탈의 주관적으로 제가 꼽고 있는 두 뮤지션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레드 제플린이라는 뮤지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레드 제플린의 레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 제플린이라는 비행기인가 무슨 그거 있거든요. 그거의 부정어를 레드라고 있는데 그 레드를 LED로 그냥 애너그램화 시켜가지고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가 결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야드버즈 멤버였다가 뉴 야드버즈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레드 제플린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레드 제플린의 유명한 명곡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레드 제플린 하면 멤버를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보컬의 로버트 플랜트, 그리고 기타의 지미 페이지, 그리고 베이스의 존 폴 존스, 드럼의 존 본햄. 특히 이 존 본햄이란 분은 위장도 안 좋고 잘 쓰러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술은 약한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한번 질식으로 돌아가셨어요. 1980년도에. 이분이 1969년도인가 이때 데뷔를 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 데뷔를 해서 80년도까지 활동하다가 해체가 됐어요. 왜? 존 본햄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소문 듣기로는 존 본햄이라는 분이 술도 약한데 술을 오렌지에 타다 가지고 엄청 마셨대요. 보드카에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 돌아가셨다. 라는 썰이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술 먹다 보면은 이불에 토하고 그러잖아. 뭐 아니면 이제 빵바닥에 토하든지. 그러다가 그 토사물 냄새에 질식해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래서 80년도에 해체를 했다가 근육질의 또 드러머가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재결성하고 그랬던 팀이기도 하죠. 유명한 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솔로 반주로 전주가 통기타 전주로 사로잡던 그 유명한 곡 바로 Stairway to Heaven. 이거 되게 긴 곡이에요. 쓸데기 없이 긴 곡이에요. 10분 가까이 될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앤롤. We rock as 락앤롤. 그 락앤롤이에요. 그 원작자가 레드 제플린이에요. 그래서 락앤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곡이죠. 이건 또 박완규라는 가수분이 진짜 거의 햇병아리 데뷔 시절 때 한번 불렀던 곡이 블랙독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되게 높더라고요. 블랙독라는 곡의 원작자도 레드 제플린이고요. 카슈미르. 이 곡도 유명하죠. 카슈미르. 그 다음에 우리 세대 손. 여러분들
아, 내가 왜 웃냐면요. 칠판도 초록색이고 내 옷도 초록색이라서 더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슈렉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여기에 머리에다 갖다 또 머리에 또 이상한 귀가 또 여기 있어. 귀가 또. 그래가지고 초록색. 슈렉도 몸이 다 초록색이잖아요. 슈렉에 나오는 BGM 곡이 있는데 그게 레드 제플린 곡의 그 곡들 중에 레드 제플린 곡이 있어요. 내가 꼭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미그란트 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그란트 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그란트 송 하면 모르잖아. 그 곡이에요, 이게. 슈렉에 나왔던, 아시죠? 예. 그 곡이에요. 예. 그 곡을 레드 제플린이 발표를 했다. 해서 또 유명한 곡들도 핵심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휴, 시간이고 나발이고 간에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팀입니다. 바로 스키드로. 아시는 매니아층들은 이 곡 되게 유명하죠? 아시죠? 빨간색으로 적는 게 나을 것 같다. You Don't Gone Wild. 나 이거 노래방에서 부르라면 부를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불러볼까? 9월이나 10월 달쯤에 제가 토요일 날 언젠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한번 올려볼게요. You Don't Gone Wild 한번 불러볼게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언제 토요일 날 할까? 9월 넷째 주 토요일?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불러보는 걸로 할게요. You Don't Gone Wild가 제일 중요한 곡이고요. 그리고 먼키 비즈니스. 또 스키드로 하면 또 근데 잠깐만 유도군 와일드도 중요하지만 이 멤버 보컬의 세바스찬 바, 그 다음에 기타의 데이브 쉐이보, 베이스의 레이첼 블란, 또 기타에 또 스콧 힐이 또 있네요. 또 드럼에 로베 퓨서라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로우 하면 또 유명한 먼키 비즈니스. 라는 곡이 있고요. 또 김경호라는 가수분이 옛날에 황새강만 시절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콘서트 때 한번 부른 적 있는 곡이에요. 바로 스키드로우의 이것도 불렀지만 18 and Life 라는 곡도 스키드로우의 곡입니다. 그리고 스키드로우 하면은 너무 거칠어 가지고 자꾸 가음 지르는 곡으로 알고 있잖아요. 곡들만 알고 있잖아요. 발라드도 있습니다. 제가 발라드를 적어 볼게요. I Remember You. 의외죠? I Remember You를 I Remember You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 그 스키드로우의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발라드 곡이요. I Remember You입니다. 그런데 그 곡도 높습니다. 듣기에는 쉽잖아. 노래방에서 부르잖아요. 목 아파 죽겠어요. 진짜 한번 불러봐서. 한 10년 전에 한번 불러봤던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 불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의 쓴맛을 맡고, 저 같은 경우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Slave to the Grind입니다. 이 노래가 일단 전자기타가 장난 아니에요. 전주에 나오는 전자기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Slave to the Grind라는 곡, 그 스키드로우 곡은 이렇게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벌써 다 돼버렸네. 팝하고 힙합, 이거 뭐 그린데이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12강으로 구성을 했는데 13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이 이 팝송 두 번째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팝송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바로 팝송 두 번째 시간은 12월 달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녹화는 당연히 오늘 하는 걸로. 녹화는 이제 좀 이따가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초등음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일 거예요. 그때 팝송을 한번 또 남아있는 팝송을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